안녕하십니까. 바른척추병원의 김성식 원장입니다. 닥터 김성식의 안정된 척추, 이번 시간에는 골다공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골다공증은 뼈 구조의 변화로 인해서 뼈의 밀도가 약해져 척추와 긴 뼈의 골절 위험도가 증가되는 질병입니다. 한국 여성은 골밀도가 서양 여성에 비해서 낮고 폐경기 여성의 경우에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적은 칼슘 섭취와 신체 활동이 적은 것이 그 원인입니다. 골다공증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나이, 신장, 체중, 운동 부족과 여성 관련 원인, 폐경, 임신 횟수, 수유 방법과 기간 및 목의 가족력, 흡연과 음주, 카페인 섭취, 적은 칼슘 섭취, 특정 약물의 장기적 복용 등이 골다공증을 발생시킵니다. 정상적인 뼈는 평균적인 뼈의 대사 과정이 3에서 4개월의 주기를 가지게 됩니다. 30대에 최대 뼈 밀도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 이후 연령이 증가하면서 매년 1% 정도의 뼈 밀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 후에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해마다 1에서 5%의 빠른 뼈 손실을 겪게 되기 때문에 깊은 주의가 필요하며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골다공증 검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골다공증 검사는 덱사라는 진단기계를 이용하여 검사하게 됩니다. 허리 척추와 왼쪽 힙을 측정하고 마이너스 0.1보다 크면 정상 수치이고 마이너스 0.1에서 마이너스 2.5이면 오스테오페니아 뼈 감소증이고 마이너스 2.5보다 적게 되면 오스테오포로시스 골다공증으로 진단하게 됩니다. 오스테오페니아 뼈 감소증의 경우에는 단백질, 칼슘과 비타민 D 섭취로 뼈 밀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검사를 통해서 본인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골다공증은 폐경 골다공증과 노인성 골다공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폐경 후 골다공증은 여성에서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 결핍에 의해 일어나는 골다공증으로 70세까지 폐경 전 수준의 50%까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한편 노인성 골다공증은 노화와 관련된 변화로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으며 서서히 오랜 기간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신장부전, 내분비 질환이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스테로이드, 제산제, 갑상선 치료제 등을 장기간 복용했을 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은 골절 한계치 이하로 뼈 밀도가 줄어들어서 조그마한 충격에도 골절을 일으킬 수 있고 나이가 많이 드신 환자의 경우에는 골절이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예방이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골다공증 환자는 골절이 일어날 때까지 뚜렷한 증상이 없이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효과적인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절한 운동과 스트레스는 성장기 때 뼈 생성을 촉진시키고 골절의 치유를 빠르게 할 뿐 아니라 골다공증의 속도를 늦추는 데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뼈 감소증과 골다공증 환자는 단백질, 칼슘, 비타민 D를 균형 있게 섭취해야 합니다. 칼슘의 경우에는 하루 1000에서 1500mg을 섭취해야 하며 비타민 D 경우에는 하루 400IU, 결핍 위험이 높은 여성의 경우에는 800IU를 섭취하셔야 합니다. 비타민 D의 경우 섭취도 중요하지만 태양빛에 적절한 노출로 체내 합성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골다공증 환자의 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 넘어짐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미리 제거하고 흡연과 과다한 음주를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지속적이고 규칙적인 운동은 골밀도 감소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생활 양식 개선으로도 골다공증 치료가 충분치 않을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약물 치료에는 여성 호르몬제 SERM, 비스포스포네이트, 부갑상선 호르몬 등을 사용하게 됩니다. 닥터 김성식의 안정된 척추, 이번 시간에는 골다공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